안녕하세요. 저는 12월에 2014년 12월에 시험을 보고 3월에 어학병으로 입대한 이현입니다. 지금은 상병 말이고 휴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제가 파병이라는 군생활 중에 흔치 않은 경험을 했고 또 군생활 하면서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정보들, 그런 거를 같이 강철호 선생님 밑에서 배운 학생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시험을 아직 보시지 않았다면은 시험 보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100점 만점인 시험 중에서 30점을 받았다 그래도 29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1점이라도 더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고, 제가 어디 기사에서 읽었는데 실제로 1등이랑 꼴등이랑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등수가 높으면은 마음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시기 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정신적으로 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친구들 말하는 것도 어차피 가면 알게 되겠지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별 귀담아 듣지 않고 딱히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그랬다가 완전 충격 먹은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 여군편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남자 편이야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렇다 쳐도 여자들은 완전 군대를 처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혼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이제 그나마 미화돼가지고 그런 거고 실제로 가면 그거보다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군대에 대해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점도 좀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제가 파병에 대해서 설명드려 왔으니까 파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병을 보내는 이유는 일단 UN 가입부이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UN 수장으로도 있기도 하고 UN에 파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 현재 파병을 보내는 부대는 육군에는 3개가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던 한빛 부대가 있고요. 그게 남수단의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도로를 재건설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동명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UN 평화유지군입니다. 그 다음에 아크 부대라고 아랍에미리트랑 군사협력을 맺어가지고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기술 시연을 보이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아크 부대는 제가 알기로는 특전사에서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역병도 아마 특전사 안에 있는 통역병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만약 입대하게 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파병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파병 공고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보직을 뽑습니다. 한빛 부대 같은 경우는 도로를 짓는 일을 하니까 측량법도 뽑고 크레인 운전병 이런 것도 뽑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할 보직은 하나입니다. 다 통역병입니다. 통역병은 공통 지원 보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군훈련소에 들어가서 5주 있다가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이제 보직도 배정을 받습니다. 소총병이라던가 그런 걸 받습니다. 근데 통역병은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총병이어도 토익 성적이 있고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어학병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동명부대 같은 좀 인기 있는 파병부대 같은 경우는 30대 1이 넘어가고, 인기 없는 저희 한빛 부대 같은 경우도 15대 1 정도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에서 준비할 건 뭐가 있냐 하면은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보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래도 만점을 만들고 가면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파병 발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굉장히 긴장이 되실 텐데, 내가 점수가 만점이다 랑 980점이다. 토익의 경우 990이 만점인데 옆에 있는 친구가 990으로 썼습니다. 저는 980입니다. 파병은 어차피 기왕이나마 점수가 좀 좋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만점 만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녁 일자를 맞춰야 됩니다. 파병을 출국하기 전에 한 2개월 정도 소집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파병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었고, 그 다음에 파병이 끝나고 휴가를 1개월 줍니다. 그럼 총 합치면 11개월인데 이제 공고까지 뜨는 날짜를 계산하면 한 1년 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군생활이 2등병이 4개월이고 1병이 8개월이고 상병이 7개월, 그러니까 1병이 7개월, 상병이 7개월, 병장이 3개월인데 사실상 내 계급이 상병이 넘었다 그러면은 파병을 지원을 못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병 전이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게
군대에 좀 이등병으로 가면은 기가 많이 죽습니다, 보통. 왜냐면 이제 제일 막내고 뭘 하도 좀 겁나고 이제 좀 뭘 할 권리도 많이 없고 이래서 혹시 파병도 못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병만 아니면은 이등병도 파병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파병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표면적인 이유로는 선임들과 관계와 간부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시면 행정병으로 가시면은 사무실 배정을 받으실 텐데 만약에 사무실에 있는 간부들이랑 선임들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다, 막 일 열심히 안 하고 뺀질이 같은 그런 이미지 좋고 그러면 이제 파병 저 쓰겠습니다라고 알려주면은 당연히 좋은 반응이 안 나옵니다. 특히나 선임들 같은 경우는 너 파병 가면 진짜 군사가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파병이 쓴다고 무조건 붙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30대 1인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병 간다고 말했다가 파병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후폭풍은 만약에 인간관계가 안 좋았다면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파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선임분들한테 다 열심히 잘 하시고 내가 뭐 말을 잘한다, 성격이 진짜 재밌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같은 남자끼리니까 조금씩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로도 굉장히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파병을 육군에 가면은 인트라넷이라는 걸 씁니다. 군대에서는 인터넷이 따로 없고 인트라넷이라고 군대에서만 쓰는 인터넷이 있는데 거기에 뭐 국방부나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느 정도 시기에 공고가 뜰 겁니다. 파병 인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트라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공고가 뜨면은 준비해야 되실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학 성적을 준비해야 되는데 군대 내에서는 그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외부 자료니까 부모님이 면회를 와가지고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휴가 나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일 휴가 나가실 때 그냥 어학 성적을 가져오십시오.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자력 기록부랑 지휘관 추천서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병자력 기록부는 이제 인사과가 있습니다. 각 부대에 인사과에서 내 병사 기록을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냥 기록부 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휘관 추천서는 내가 속해 있는 중대의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대장은 보통 대위 아니면 소령인데 이 사람들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고 막 발이 넓고 막 평소에 잘했다 이러면은 만약 사단이라면 사단장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추천서라도 이제 대위 추천이 붙은 거랑 투스타 추천이 붙은 거랑 완전 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본인 능력에 따라 달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병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말 안 해도 굳이 군대 가시면은 다 아실 겁니다. 우선은 선후임 관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가장 힘든 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보다 선후임 간의 관계인데 왜냐면 이게 사회에서는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존댓말 쓰고 뭐 깍듯이 모셔야 한다던가 이런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파병을 가게 되면 어차피 1, 3개월 차이 나는 뭐 각기 다른 부대에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친구를 먹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8개월 동안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오고 나면은 상병말 병장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별로 없고 이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시간인데 요새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2등병, 1병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자유시간이 1시간이라도 하루에 있으면은 그거 진짜 좋은 부대입니다. 보통은 진짜 10분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만 하고 이제 상병 때 되면 이제 좀 느슨해져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런 케이스인데 파병을 가게 되면 보통 자기 임무 할 거 다 하면은 자유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누구 침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다 이러면 파병을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군생활 중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유엔군 소속으로 복무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없습니다. 정말 0.01%의 그 군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이고요. 네 번째로는 전역을 조기 체험할 수 있습니다. 파병이 끝나면 1개월 동안 휴가를 주는데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민간인 같습니다. 3주 정도 쉬고 이제 4주째 되시면 내가 군대를 돌아가야 된다니 좀 믿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역을 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전역을 했을 때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멘탈적인 부분도 미리 아실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아무래도 스펙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냥 육군 복무를 했다 이런 것보다 육군 통역병으로 근무했다 훨씬 멋있고 육군 통역병으로 근무하다가 유엔에서 통역을 업무를 했다 이러면 훨씬 더 좋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부가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급여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육군으로 입대를 하시면은 한 달에 13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한 4천 원 받는 건데 유엔군 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그 계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일병 같은 경우는 한 16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병 8개월 마치고 오시면은 통장에 1,400 정도는 있으니까 뭐 군인이라 돈 없다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행운이고 여기까지가 파병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생활 관련된 전반적인 팁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정신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이게 군대를 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손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핸드폰 게임 하거나 뭐 인터넷 하거나 게임하고 이런 시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는 시간을 한 4시간만이라도 군대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알아보는 시간에 사용하고 가신다면은 군대 가서 생기는 이런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21개월 동안 계속 복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준비를 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군대 생활이 어떤지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서점이 굉장히 많고 뭐 전역한 친구를 만나서 실제로 군 생활이 어떤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군대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고생할까요? 그러니까 뭐 단아까 말투부터 시작해서 선임들을 하고 어느 정도 깍듯하게 지켜야 하는가 뭐 선임들한테 대들 수는 없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선임 뭐라 막 한다 그러면 저도 욱해가지고 저도 대들고 이런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첫인상을 뒤엎으려면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개월 동안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걸 다시 원래대로 이미지로 돌아가면 3개월 동안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1개월 동안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 이후에 딱히 열심히 안 해도 쟤는 원래 잘하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갖고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가짐을 좀 각오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군대에 처음에 입대를 하시면은 이제 어학병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영어도 잘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자기 개발을 하려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입대하고 나서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부터 막 사무실 가서도 막 책 가져와가지고 읽고 이러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될 게 그런 부대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이등병 때부터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1병 4호봉 뭐 이등병 때는 말도 안 되고 1병 4호봉 이후부터 아마 그런 걸 하실 수 있고 그 전까지는 그냥 완전히 4시간 다 포기하고 군대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아직 안 보셨다 하시면은 보시고 난 다음에 입대 일자를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12월에 시험을 보셨다 하면은 1월, 2월, 3월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막 남은 시간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정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2, 3월에 입대하셔도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입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군번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위에 선임이 막 엄청 많고 후임은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군번이 꼬였다고 하는데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시면은 계급별로 해야 되는 일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막내 같은 경우는 막 걸레를 빨고 이걸 바닥을 닦고 이래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아래의 일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군번이 좀 풀려서 내가 딱 들어오고 막 일주일 후에 한 달 간격으로 후임들이 막 3, 4명씩 들어온다. 그럼 저는 그런 일에서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21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군번이 꼬이면 1개월, 2개월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21개월을 보내는 거니까 조금만 더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일찍 입대를 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굉장히 늦게 입대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학병 시험을 왜 보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장단점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학병을 딱 시험을 붙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군생활 완전 폈다. 어학병으로 가면은 이제 나는 최소 뭐 연합사나 국방부 이런 데 가가지고 통역 업무하면서 가끔 간부들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전역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